안녕하세요. 최선희의 토인비올. 저는 이소원. 저는 최선입니다. 형, 제가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만년필이 나오려면, 이 만년필 바깥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잉크가 서로 협력을 해야, 그래야 이게 만년필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 뭐 사람을 돕는 일,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 행정정책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 뭐 통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최신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트렌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한테는 저희 동네에 쓰여 있는 이런 일식집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상호 협력은 어렵다. 그러나 그 성과는 크다. 네, 그런데 그 성과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상호 협력은 생각처럼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네, 요즘 트렌드부터 좀 안내를 해주시면, 요즘 현장에서의 통합의 움직임, 통합의 중요성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도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단일 서비스들, 그 단일 기관의 단일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제한적이다. 느끼게 되는 거지. 예, 최근에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의 뭐 세 집 중에 한 집이라고 하는데. 거긴 1인 가구 또 고립 가구가 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신장애인들이 많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같이 주민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고, 이제, 또 뭐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접근을 해 오고 네.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1인 가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정말 1인 가구가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 네. 해왔느냐, 네. 그러면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 삶의 장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는가? 라고 하면 또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개개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많이 풀어갔긴 했는데, 그런데 정말 요즘은 이제 복잡한 그런 현대 사회에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종합적으로 도왔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통합 돌봄, 통합적 접근, 통합 지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또 접근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도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한계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뉴 챌린지,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단위 하나의 단편적인 그러한 것들은 각각의 어려움은 해결했지만 그것이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제대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점, 한계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돌보는 통합돌봄, 통합접근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뭐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새롭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통합적 접근이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쓰긴 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통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통합적 접근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 당장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도와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도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 경제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지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관련된 곳들도 많고 정신, 심리 또 감정적으로 연결된 것도 많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여기가 먼저 통합돼야 서비스 공급기관들이 통합되고 게다가 이 통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클라이언트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과의 또한 협력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건 뭐 산 넘어 산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과 가치는 정말 누가 생각해도 고개를 끄덕일 텐데 넘어야 될 선은 첩첩산중이다. 현재 도달한 수준이 이미 협력과 통합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연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네. 현재 도달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하나의 예로 네네. 예를 사례관리 민관협력 사업들이 네. 추진되고 있잖아. 이 공공에서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관협력으로 이제 우리가 운영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협력에 대한 성과, 협력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는 하는 것 같아. 네. 그런데 반면에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 아하. 이게 굉장히 큰 거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협력으로부터 얻는 그런 성과보다는 그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소모되는, 소진되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되었고요. 지금도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과 공공에서 계속 민관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협력하니까 일하는 게 훨씬 좋아졌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돼. 그러면 형 거기서 민관협력은 사실 협력 비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협력 비용은 조율 비용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조율에 있어서 가장 그 허들, 장애물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서 조율 과정의 비용이 만만치 않고 어려울까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협력의 경험이 없다는 거야. 아하, 네네. 이게 그 협력과 관련된 이론들이나 연구나 이런 데서도 협력과 관련된 히스토리가 있느냐. 아,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구하거든. 네.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네.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언제 어떤 협력들을 우리가 했는지 네네. 거의 없잖아. 네. 오죽하면 우리 사회를 각자 도생, 그렇지. 각자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치열한 삶이라고 각자 도생이라고 불렀겠어요. 각자 도생이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경쟁을 했잖아. 아하, 그러네요. 협력보다는 경쟁. 그러니까 사실 경쟁을 끝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평가를 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에서 그 평가 제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하. 경쟁적인 평가, 경쟁을 네네네네. 시키는 평가.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비교 경쟁 평가. 그렇지. 네.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평가를 없애면 비교 경쟁도 약해지거나 없어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협업이 안 되는 거야. 네. 계속 사실 평가를 해가니까. 그러네요. 원흉은 평가다 해서 평가라는 것을 좀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면 아니면 뭐 절대평가를 네네네. 해서 누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들의 수준이나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건 네네. 하지만 우리가 비교해서 하는 그런 평가들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 네, 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운동본부 같은 데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할 때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 데서 와서 그것을 듣고 열심히 메모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 뜻은 자기들은 그런 새마을 운동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사회 운동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나라에 가서 그 사례들을 듣고 자기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 들이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선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각자 경쟁은 하고 평가는 받았지만 우리 협업하고 서로 협동한 이런 선례들이 있는가? 있으면 쉽게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 우리는 그러면 경쟁만 해왔으니까 그럼 협업 못하는 거냐? 네. 해야지 근데 그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 첫발은 참 첫발부터 쉽지가 않은데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것처럼 경험이 없으니 이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당위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낼 것인가. 성공 경험을 만들어내려면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 조건이랄까 준비랄까 그건 뭘까요? 일단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교수로서 학자로서 반성해야 되는 게 제대로 공부 안 했다라고 하는. 또 왜 이러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사실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현장을 좀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산학 협력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시는군요. 네.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이냐면 전부 다 사람들한테 협력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어떤 게 어려웠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처럼 해서 FGI나 이런 거로 해서 이 탐색적으로 계속 탐색해서 거기서 뭐 협력의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어. 네.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방향이었던 거지. 왜냐? 네. 우리는 협력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런데 그 협력, 어떻게 되면 협력하는지, 어떻게 되면 어떤 것들이 더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과연 우리가 끄집어낼 만한 요소가 얼마나 있냐는 거야. 우리는 처음에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들이, 너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 삶의 문제를. 네네네네. 그럼 애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생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마치 이제 그런 것하고 같아서 결국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도 제대로 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그 낚시터에 갔어요. 그래서 좋은 미끼를 가지고 꺼내려고 그러는데 낚시터에 고기 자체가 별로 없는 낚시터야. 그럼 뭐 얼마나 잡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고기들이 득실거리는 데 가서 딱 잡으면 계속 큰 대어를 낚을 수 있지만 어쩌다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그거 가지고 과연 이게 협력이 진정한 조건이다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네요. 그죠? 그렇지. 아하. 그렇다면 자꾸만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아이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사탕을 봉지를 들고 자기가 꽉 쥐고 있더래요. 아버지가 그거 친구들하고 좀 나눠줘라. 협력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싫어,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가 한마디 했대요.
그래,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왜 협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이미 아버지가 알려줬기 때문에 협력의 경험이 나누는 경험이 쌓인 거지만 아 욕심쟁이 자식 알았어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해서 경험이 없다면 나중에 협력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산학협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현학협력인데 현장과 학자의 협력. 그것도 이게 현장의 경험이 워낙 일천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내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국의 경험을 가져와서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아하. 아니, 아까 왜 이제 아프리카나 네. 제3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많이 배워온다 그랬잖아. 네. 우리도 그러면, 협력이 잘 되는 나라. 설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배워야 되잖아. 네네. 그게 바로 협력의 이론들인 거지. 아, 그러네요. 예. 이미 그렇게 해서 논리와 체계화 시켜 놓은 것들을 제대로 보면 거기서 뭔가 엑기스들을 뽑아낼 수 있다. 그래. 그 협력의 이론들이나 연구들이 있잖아. 네. 그럼 그거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네, 개발되고 네. 추출됐을 거란 말이지.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잘 스터디해서 네. 그거를 한번 우리나라의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아, 이제 답답한 마음이 좀 없어지고 불꽃 하나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서늘할 구멍이 있다더니 이미 잘하는 곳에 선례, 요소들을 스타디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그렇지. 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론을 그냥 하나의 그 체계에 있는 지식 정도로 치부하고 네. 우리의 현실과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지혜 아니겠어요? 사실 지혜라는 것은 지능을 기본으로 해서 지식을 쌓은 후에 거기서 현실에 맞는 것을 추출해서 적용하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단지 지식 이거는 현실 적용과 동떨어졌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다 높은 안목, 깊은 안목을 가지고 그 지식을 꺼내서 현실에 적용하는 형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네. 아니 우리가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 사실 그거는 현실을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다가 우리한테 다시 풀어서 네. 하나하나를 적용해 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노력들이 난 사실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진정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네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밀가루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도너츠를 만드는데 달인이 만드는 도너츠는 사람들이 줄을 쓰고 여기는 파리만 줄을 쓴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밀가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사는 이게 재고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론을 아까 반복됩니다만 이론을 바라보고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적용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건 현실이다. 다시 축포가 왔다가 미로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럼 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그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예로 네. 들어보면 아까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민간 협력을 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사실 민간 협력을 요구받아서 한 거긴 하지.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협력과 관련된 이론을 우리가 보면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네. 그러니까 교환 이론이라고 하면 서로 교환할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네. 자, 교환할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이 박사도 지금 사례 관리하고 있어? 나도 네.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서로 교환할 게 뭐가 있을까? 없는 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게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근데 사실 우리가 대상이 공유되는 것도 아니야. 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또 하는 사례 관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실 그렇게 딱히 겹쳐지는 것도 아니라고. 네. 근데 사실 겹쳐진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 하나는 경쟁을 하거나 하나는 네. 협력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사실 일반적으로 사례 관리를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례 관리를 하면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나눠서 우리가 이 사례 관리의 역량을 우리가 향상시켜 가는 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우리가 둘이 협력적으로 무슨 사례 관리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 네.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 응? 뭐 UFC 운동을 한다. 그래. 이 박사도 UFC 운동을 해. 나도 UFC 운동을 해. 그럼 우리는 뭘 갖고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같이 협력해서 UFC를 하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역량을 서로 키워가는 그 역량을 키워가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주고받으니까 협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UFC 자체 그 파이팅 하는 것 자체는 협력이 아니라고. 네네. 우리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서로 파이팅 하는 거는 되지만 네네. 협력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사실 사례 관리도 공공에서 사례 관리를 해, 민간에서 사례 관리를 해. 근데 협력하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쩔게요. 네,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협력의 자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협력의 자원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 관계에 있지 않단 말이야. 아하. 그리고 우리는 교환 관계에 있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똑같이 하려고 자꾸 똑같이 하라고 그래. 똑같이 하면 교환할 게 없는 거야, 더. 그렇죠. 네. 나는 사과가 있고 오렌지가 있어야 서로 교환이 되죠. 최근에는 좀 되는 게 예전에는 공공에서도 강점, 관점, 사례 관리를 한다라고 네. 하고 막 그랬었다고. 지금은 공공에서 그 얘기 싹 들어갔어. 그래요? 안 되거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뭔수로 강점, 관점으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례 관리를 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에너지 투입이 많은 것들은 이제 복지관의 사례 관리를 넘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양분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자원과 관련돼서 서로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공공에서 출발했을 때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건, 같이 협력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야지 협력을 하려고 하잖아. 예, 예. 근데 공공에서 그런 필요성을 인식했겠어? 민간에서 했겠어? 안 했다고. 네. 윗사람이 했어. 협력해라,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공공은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혼란을 겪는 것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서비스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 것도 있는데, 근데 민간에서는 민간대로 그냥 사례 관리 해왔었는데 어느 날 협력하래, 이렇게. 네네. 협력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려면 내가 이 박사하고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이거 내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상담은 이 박사 전문가니까 상담과 관련된 부분도 내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나한테 득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저도 상담을 하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화된 것이 상담 중에서도 복지 상담을 하는데 실제를 잘 모르니까 이 실제적인 핵심을 알게 되면 실제로 그분들 상담할 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네. 서로 간에 그렇게 필요를 인식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 만나서 유튜브를 찍는 거죠. 그렇지. 네. 협력하게 되잖아. 교환 이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이것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야지 돼요. 네. 서로 간에. 그러면 만약에 이 박사 쪽도 그런 인식을 해, 나도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해. 그러면 우리는 서로 뭔가를 찾아보겠지. 그렇죠. 그럼 찾아봐서 만나면 협력해 나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네네네. 아니, 이거는 사실 이론이 아니어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목적과 필요성에서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에서부터 그냥 출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죠. 왜? 어느 사람 갑자기 협력을 하는데 뭘 어떻게 협력하란 말이야? 나는 내 일 해왔는데 이런 것도. 네. 지금까지 형이 이야기한 것을 모두 종합한다면 이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될 것 같은데요. 협력 당사자들이 왜 협력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후의 단계는 더 이상 발전되거나 진전되기 어렵다. 그렇지. 네.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네. 같이 들어가지. 그러면 협력을 그러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협력 사업을 만들어라. 같이 하는 사업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네. 굿 아이디어네요. 네. 이것도 다 포플 모델에서 나온 거야.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기관들이 협력해야 되잖아. 그리고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하는 사업을 그 협력 조직에다가 지원을 해.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면서 협력한 역할 분담을 나름대로 하게 되잖아.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 사업비를 받아, 그리고 사업을 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역할, 저기는 이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된다고. 네. 그런데 그거는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목표, 사업이 존재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민간협력 아니면 뭐 이 협력 이렇게 하면 그거를 원하는 쪽에서 협력 사업을 제안해라. 아하. 네. 이것은 정말 우리 현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원하는 쪽에서 최선의 토인 비율을 제안해라. 그래서 이게 협력 사업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그 협력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공 그러니까 경험들. 우리의 상식에서부터 사회복지 지금 통합 그 접근의 이 현장에까지 동일한 논리가 있는 거군요. 왜 협력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이익되기 때문이다. 교환 이론으로. 그것을 실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협력 사업을 더 목이 마른 쪽에서 제안해라. 그리고 그 경험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야, 역시 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막막하기만 하던 것이 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총론이라고 해야 그렇지. 되겠죠. 이제 강론은 또 시간에 우리 또 공손히 겸손히 인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강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지식에서 지혜로 현장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또 찾아보는 최선희의 토인비율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강론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성원이었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